자,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문제 모두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138페이지죠. 저당 유동화 문제가 26번입니다. 26번. 저당 시장 구조를 묻네요. 틀린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시장이 있죠. 먼저 1번.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맞습니다. 대출자가 자금을 차익자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다음에 2번요. 2차 시장은 1차에서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한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매입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3번. 저당이 최초로 성립이 되면 1차 시장.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의 저당은 대출기관이 은행은 자산의 포트folio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즉 1차 시장 금리보다는 높다가 아니고 낮죠. 그죠? 낮은 금리를 가진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질문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만기전 변제, 즉 조기상환이죠. 조기상환은요, 저당 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높을 때, 이 말을 바꾸면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죠. 시장이자가 낮을 때 발생한다. 역시 맞는 말이고 5번도 빈출 지문입니다. 자,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볼까요? 29번요. 29번. 자, 저당 담보증권 M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체증권 MPT 사는 순간 뭘 돌려? 요거요. 투. 바로 돌리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취권, 소유권은 모두 투자자, 투 맞죠?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발행자는 이상하지. 발행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이절 위험, 원리금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해서 발행자가 틀렸고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바로 틀린 답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게 되면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 하는 순간 뭐죠? 발 돌리시고요. 발. 따라서 자, MBB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MPT에서보다는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맞습니다. 또 MBB는 투자자에게는 발행자의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하는 콜 방어가 인정된다. 콜 방어 인정도 맞죠? 옵니다. 3번요. 저당 직불 이체채권 MPTB는 발투투 떠올리시죠. 발투투. 따라서 발투투 하게 되면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맞잖아요.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맞죠. 이런 점에서 자, MPT에서와 MBB의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CMO, 다계층 채권은 위험 분산을 위해서 만기 구조와 이자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복수 계층을 가진다. 맞습니다. 조기상환과 같은 현금 흐름의 위험을 저당 투자에 모두 전가한다. 모두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한주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주금. 기업번 만기 10년 이상 하니까 뭐죠? 보금자리인데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은 10, 15, 20, 30, 40, 50년이죠. 자,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또는 원금 분할 방식의 선진국형 모기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서 전체 금융생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니은번요. 한주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계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보정, 주택 보정 관리 업무 맞죠? 옵니다. 디귿번. 만 50% 이상 노인층은 주택연금이네요. 이를 대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계로부터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리얼번.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 보정 업무를 통해서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 역시 주택 보정 맞는 말이고요.
미연번 금융회로부터 저당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기초로 MB에서 MBB를 발행하여 투자에 판매함으로써 대출 재원 확보에 기여한다. MBS를 발행한다. 것이 맞는 말이죠. 모두가 맞습니다. 정답 1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집 마치겠고요. 오늘 프린트이죠, 프린트. 프린트인데 보충 자료 먼저 보고요. 실전 테스트 문제 봅니다. 보충 자료. 자, 오늘 보충 자료 문제가 주로 금융에 대한 문제, 금융 문제가 역시 6문제인데 이 중에서 6문제가 아니라 5문제가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예요. 문제 봅니다. 1번.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제 28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원래 나온다면 요 레벨로 보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대로. 자, 틀린 것은 1번.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벤처는 자금조달법부 중에서 지분 금융에 속한다. 리처나 조인트벤처는 목적이 뭐죠? 배당. 지분금융 맞죠? 옵니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커진다. 제가 강조했죠? 예, 맞습니다. 요거 잘 나봐요. 5가 되고요.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줄이면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은 만 55세의 부부 중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 소유권은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연금 지급기간은 은행이잖아요. 소유권은 은행한테 안 넘어가요. 틀렸네요. 주택 소유권은요, 소유자가 가진다. 그러니까 1순위 건전항을 설정하니까 주택 소유권은요, 소유자가 가지지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가진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4번요.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자, 뭐가 떠올라요? 요거 발발발 떠올리면서 MBB는 자, 차입자의 채무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은 발발발이니까 발행자가 지급한다. 맞죠? 옵니다. 5번. 다계층 채권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 풀에서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와 다른 다양한 계층의 MBS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트렌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문제 2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회 때 문제입니다. 1번. CD 양도성 예금 정서 금리가 상승한다. 얘가 바로 기준금리죠. 얘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금리는 하락한다 아니고 같이 상승하죠. 따라서 하락한다 틀렸고 같이 상승합니다. 틀렸고. 2번. 이번에 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맞죠? 옵니다. 정답 2번.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늘어나죠. 그래서 증가하죠. 틀렸네요. X. 4번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이제 금리가 올려야 되는데 고정금리 금리를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손해죠. 대출자는 손해가 되고 차입자가 이익이죠. 바뀌었네요. X. 5번요. LTV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금리도 높아집니다. 높아지겠죠. 옳은 것은 정답 2번. 3번. 대출 상환 방식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래요. 대출 상환 방식은 세 가지 있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등식 상환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보기 지문 4개, 기억번. 상환 첫해는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보다 커요, 작아요? 칠판 그림. 예. 요거, 이거잖아요. 첫해 문자 초기예요.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
얘는요, 최정식상. 요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작다. 크다, 틀리고 작다. 니은번도 빈출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최정식 상한은 처음에 적게내니까 원리금을 미래 소득이 감소가 아니지.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죠. 젊은 저소득층. 젊은 층이죠. 젊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죠. 이런 층에게 유리하죠. 틀렸습니다. 요즘도 잘 나와요. 틀렸고. 디귿번. 원금 균등 상한은 매기 상한하는 원리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감소한다. 맞죠? 옵니다. 다음에 리얼번.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 경우에 매기 상한하는 원금은 갈수록 늘어난다. 원금은 증가한다. 맞죠? 원금은 증가한다. 옵니다. 옳은 것은 디귿번과 리얼번.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4번요. 저당 상한 방식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옳은 것. 역시 같은 스타일이죠. 자, 박스 지문 4개. 기억번. 원금 균등 방식은 매기간 상한하는 원리금 상한은 갈수록 점점점 감소하죠. 원리금 감소. 원리금이 감소하면 대출 잔액도 점점 감소한다. 맞습니다. 옵니다. 니은번.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매기간 상한하는 원금 상한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자꾸 나오잖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X. 디귿번. 점정 최정 상한 방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옵니다. 리얼번요. 대출기한 만기까지의 은행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요. 자, 원금 균등이 가장 크고 최정식이고 원리금 균등이 작다. 자, 얘는요 틀리는데요. 이 이자 크기. 자, 이자의 크기는요. 가장 큰 게 최정식입니다. 왜? 처음에 조금만 벌으니까 은행이 부의 상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장 높은 이자를 나중에 아주 가장 높은 이자가 되고 다음에 이자가 많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가장 적은 것이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요 이자 총의 크기는요. 이런 크기가 되고 그러니까 부동화 다 틀렸죠. 그래서 리얼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옳은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이니까 정답 2번. 정답 2번. 자, 제가 이렇게 보충자를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특히 이번 주는요. 기출문장을 다 집어넣었잖아. 기출문장. 그런데 지금 이것만 풀더라도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은 점차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요 문제를 푸시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보시면서 아울러 문제 패턴. 자, 요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3번하고 4번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나왔잖아요. 그러면 3번이 몇 회? 26회. 4번은 몇 회? 29회. 예. 그리고 계속 안 나왔거든요. 예. 원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나와주면 고만 문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이런 박스 문제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고 자꾸 나오잖아. 예. 원래도 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한 문제만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패턴 파악하라고 일부러 두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26회, 29회. 5번 문제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27의 문제네요. 자,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르다. 맞죠? O입니다. 자, MBB는 뭐죠? 발. MBB는 채권형 정권으로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한다. MBB는 초과담보 맞는 말이죠. 초과담보. 요거 맞습니다. O가 되고요. 다음에 3번 MPT에서는 뭐지?
투. 따라서 조계상한 위험은 투.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네요. 4번요. 고정금리를 실행하는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계산 위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아니죠. 자, 조기상환은요,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금리 하락이죠. 해서 금리 하락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들리고 금리 하락 시, 정확한 말로 시장 이질이 하락할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입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문제 6번. 저당 유동화 제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분할세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 지분 증권은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지분 증권. 배당이죠, 배당.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 MBS다. 틀렸지. 주택저당증권이 아니고 얘가 많지만은요. 하나만 들자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얘가 바로 배당을 받잖아요. 따라서 자, 주택저당증권은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이죠. 틀렸습니다. 2번. 이분도 기출문장이에요.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한주금은 명목회사이다. 명목회사는 실체가 없잖아요. 틀렸지. 명목형 회사 아니고 실체형. 실체가 있어요. 따라서 실체형 회사이다.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틀렸고. 3번요.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유동성은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되겠지. 맞는 말이죠? 정답 3번. 이것도 기출문장이에요. 4번요. 이시증권은 MPTS죠. 뭐지? 투. 따라서 인플레 위험은요. 발행기간 틀렸지. 투자자가 부담한다. 발행기간 틀렸고 투자자가 부담한다. X. 5번요. 주택저당증권 그리고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급보증한다. 국토부가 아니고 한주금이죠. 한주금에서 지급보증을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 자료는요. 자, 5개의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래 패턴과 흐름까지를 파악했습니다.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테스트 문제 봅니다. 자, 종합 문제 6문제. 6문제 보시면서 먼저 문제 유형을 볼까요? 1번. 토지의 특성, 부동산 특성, 언제나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2번은요, 토지의 용어 분류, 얘도 한 문제가 늘 잘 나오잖아요. 3번은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4번은요, 임대료 규제, 항상 A급이죠. 5번은요, 부동산 가치, 밸류, 얘도 출제가 워낙 자주 되고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 6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 두말할 것도 없고요. 7번과 8번은 좀 약합니다. 7번은 보게 되면 관리에서 임대차 활동을 묻거든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고 8번은요. 넬슨의 소매점포 입지 8개의 원칙인데 얘는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역 분석에서 지역 특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맞죠? 인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 틀렸네요. 인접성도 자연적 특성입니다. 따라서 1번 X.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우리시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인접성 해놓고 자연적인데 인문적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틀렸고. 2번. 토지는 영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소멸하지가 않잖아요. 소멸하지가 않으면요. 부동산 상품에서 중고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한다가 아니고 의식 안 합니다. 왜? 영속성 때문에 새 땅, 헌 땅 의미가 없잖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X.
3번 기출문장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본원적인 특성으로서 시에 따라서 가변적인 특성이다. 가변적 틀렸죠. 자연적 특성은 가변적이 아니고 고정적 불변적입니다. 고정적 불변적이다. X. 4번요.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등기가 필요한 것은 토지가 부정성 틀렸죠.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등기가 필요합니다. X. 그러면 정답 5번인데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이 문제 특성 때문에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옳은 질문 정답 5번입니다. 2번.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요. 옳은 것. 옳은 것. 기업번.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과수원은 전답과 지목 아시죠? 그러니까 농지에 속하니까 농지지역이잖아요. 과수원에서 주거지로 전한다. 주거지는 뭐죠? 택지지역이죠. 이 말은요,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후보지는 맞아요. 택지로 바뀌니까 농지 후보지가 아니고 택지 후보지. 예. 해서 자, 농지 후보지 틀었습니다. 주거지로 전환되면 택지 후보지 속합니다. X. 니은번. 휴한지와 공한지는 둘 다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 이상하죠? 공한지는 투기 목적은 맞잖아요. 휴한지는 빼야 되겠죠.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는 땅이잖아요. 투기하는 거리가 멀어요. 휴한지를 빼야 됩니다. X. 디귿번.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이어서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 토지를 가리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형 토지는, 자, 지금 3번 지문은요, 대지는 한문이 요거잖아. 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문이 틀렸어요. 한문이. 자료형 토지는요, 어떻게 여러 고쳐야 되겠어, 한문이. 어디자가 들어가죠? 한문이 얘가 아니고요. 얘가 바로 자료형 토지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분이 입이 삐죽삐죽 나옵니다. 문제 더럽다 하면서요. 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문이 명백히 틀렸잖아요. 제가 이게 왜 넣은 줄 아세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가. 17회 때, 17회 때. 17회 때 여러분들 그 따로 지적법 공부하시면 요지 들어보셨죠? 연못. 예. 유지 지목이 뭡니까? 유. 맞죠? 그죠? 유. 예. 유지. 근데 요거 한문이, 요걸 한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요지 한문 괄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한문이 조금 부수가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맞는 지문인데 수험생이 요거 한 문점 떨어졌나 봐. 그래서 이 요지 설명은 맞는데 한문이 이상합니다. 한문 때문에 틀렸다기가 딴지 걸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한문이 결선이 오류가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요, 한문까지 딴지를 건대 말입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은 명백히 틀리기 때문에 X입니다. 리얼번. 낮이는요, 토지 위에 정착물 없다. 맞네요. 그런데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오, 이상하네. 공법상 제한은 받아야지. 공법은 빼야 됩니다.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은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가 낮이가 돼요. 틀렸죠? X. 미연번.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간의 토지 맞습니다. 택지의 최원방간 토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택지의 최원방간이죠. 택지 동그라미. 한계지는요, 택지의 최원방간이니까 택지하고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농경지 지가 수준과 관계가 있다. 틀리지? 농경지 지가는 관계가 없다. 택지의 지가와 관계있지 농경지 지가는 관계가 없어요. 택지의 지가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X.
B번 법지는요, 경사지를 말해요, 해변가 토지를 말해요? 경사지죠. 그러니까 얘는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이 없는 토지, 즉 경사지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B번 한 개만 맞아요. 정답 1번 한 개. 3번요. 3번은 지금 이 문제를 두 번째 푸는 거예요. 제가 투사에서 아마 지난주에 이 문제 풀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거 기출문제잖아요. 몇 회 때? 15회 때. 15회 때. 그래서 지난주도 이런 문제 풀어드렸는데, 그 숫자만 싹 바꿔서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예상문제집에서. 출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요. 결국 지분 수익률 묻는 계산문, 지분 수익률. 공식 아시죠? 지분 수익률, 요거. 지분 수익률은요,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죠. 그리고 가격 상승이 있으면 더하자. 근데 이제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도 항상 A급인데 여러분들이 늘 풀어왔던 것은 이걸 풀었어요. 금액. 얘만 늘 풀고 또 풀었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2억이고 순수익이 800만 원이고 이자가 200이고 가격 상승이 뭐 500만 원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그죠? 예, 늘 금액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3번 문제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금액이. 뭐가 나오죠? 비율. 퍼센트. 얘가 나오니까 문제가 팍 막혀버리거든요. 공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묻더라. 비율.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는 뭐냐? 금액 대신에 비율만 몇 프로 집어넣어주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답은 차입금을 활용하여 A에 투자하는데 A의 수익률은 15% 나왔죠? 수익률 15%. 대출 이자가 10%. 이자 구할 적에 이자가 몇 프로지? 10%. 이자율. 나왔잖아요.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은 50%인데 만약 대부 비율을 80%로 높아진다면 지분 수익은 몇 프로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지. 첫 번째, 대부 비율이 50%일 때. 얘를 80% 올리잖아요. 두 번째, 대부 비율이 80%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지분 수익은 몇 프로 상승하느냐. 이 문제가 상권 문제예요. 결국 공식은 똑같아요. 분자분모.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항상 예를 돌리자. 은행에서 50을 빌리면 나머지가 내 돈이잖아. 내 돈, 지분.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얘는요, 지분 비율 몇 프로? 20%죠. 나머지.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지분 투자가 아니고 지분 비율만, 퍼센트만 집어넣으면 돼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지? 50%. 얘는 몇 프로? 20%. 다음에 수익률은요, 똑같아. 15%. 얘도 15%. 얘도 15%. 똑같잖아.
다음에 이자. 이자는 아시죠? 50으로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가 몇 프로겠습니까? 10%니까 곱하기 0.1하면 이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80% 빌렸지. 여기서 이자가 몇 프로지? 곱하기 10%. 얘가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요 어떻게 50%에다가 이자를 10%니까 곱하기 0.1 5% 되겠네. 5%. 얘는요 80% 빌려 80%. 80% 빌렸으니까 80%에서 이자가 10%니까 그러면 결국 8%. 가격 상승은요 자료가 없잖아. 없으니까 패스. 다 넣네요. 계산합니다. 얘가 50이죠. 15에서 5를 빼니까 10%가 되고 얘는 이제 분모가 20이 되고요. 15에서 8% 빼죠. 빼니까 7이 되고요. 그러면 앞의 경우는 5분의 1이니까 20%. 요거 계산하면요. 0.35, 35%입니다. 따라서 지분수익률은 몇 프로 상승했어요? 15% 올랐죠. 상승. 정답 15% 상승. 자, 해서 지분 수익률을 비율로 묻게 되면 상급인데 이것도요. 몇 번 풀면 상급이 아니야. 예. 처음 풀면 손도 못 대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 풀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몇 번 풀어버리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원래 놔주면 좋아. 왜? 여러분들은 풀 수 있으니까. 근데 15회 때 처음으로 이 문제 나왔거든요. 이 문제. 15회 시험 때 시험 어려웠던 거 아시죠? 참고로 15회 학교론 문제는요. 40문제가 전부 다 요 수준의 문제입니다. 40문제가. 그것도 푸는 시간 40분. 그러니까 40은 전부 다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역대 시험 중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시험이 15회 때입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어려웠지만은요. 저는 이 문제 보시면서 이거 했어요. 이야, 출제형 머리 좋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요. 문제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오픈됐으니까 이제 만약 원래 나온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건너뛰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푸시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4번 봅니다. 임대료 규제네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뭐부터 떠올려? 요거부터요.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프 있잖아요. 시장 원리가 있죠.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을 보다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여기 낮게 설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최고로 이만큼만 받기 때문에 공급자는 빨간 개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손해보는 만큼 이런 문제가 생기네. 늘 뭐지?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 임대료가 싸죠. 싸니까 이만큼 초과수요. 그래서 항상 임대료 규제만 딱 나왔다면 낮게 설정, 공급 부족, 초과수에 딱 떠올리고 풀게 되면 답이 빨리 보여요. 자, 틀린 것은 뭡니다? 1번. 임대주택의 초과수요 맞네요. 초과수요 발생을 인해서 임대주택은 질은 떨어진다. 맞죠? 옵니다. 2번. 투자자들은 임대료가 싸니까 이윤저하로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한다. 맞잖아요. 기존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자,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의
임료 하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혜택을 본 것이 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임대료가 낮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싸죠. 임료 하락.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낮게 설정하니까 임대주택의 질이 향상됩니까? 질이 떨어집니까? 질이 떨어지죠.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만큼 임대료가 떨어지는 만큼 질도 떨어져 버려. 이것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본 것이 없다. 혜택이 없어요. 왜?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질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혜택을 본 것이 없다. 4번요. 주택 소유자는 음성적으로 추가 지출을 임차자에게 요구하여 암시장이 존재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임차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이사가 어려워요. 다른 부동산으로 이동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맞는 말이죠. 자, 틀린 답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5번요. 부동산 가치 밸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가치는 첫자 보니까 유상유가 나왔습니다. 유용성, 상대성성, 유효수요. 유상유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고 가치 발생 요인이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의 설명입니다. X. 2번. 부동산 가치 밸류는 장래 부동산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죠.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죠. 틀렸습니다. 3번요. 부동산 가치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배제되어 아니죠. 부동산은요. 개별적 사정이 개입이 되죠.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고 개별적이죠. 그래서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틀렸죠? X. 4번요. 부동산의 가치는 국지적이고 불안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국지적이고 불안전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답 4번. 5번요.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용 수익의 대가는 가액이 아니고 임료. 교환의 대가가 가액이 됩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6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는 일반적 요인. 자, 얘는 바로 투자의 특징, 장점을 가리키죠. 투자라는 일반적인 요인은 우리나라는 땅덩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전통적인 경향이 아주 강해요. 맞습니다. 부동산의 영속성,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황금성은 틀렸지. 황금성은 투자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얘는 빼야 됩니다. 얘는 단점입니다. 얘가 틀렸죠.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비교적 강한 이유는 맞습니다. 따라서 황금성이 틀렸습니다. X. 2번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B자가 빠졌네요.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죠. 틀렸고. 3번요. 타인 자본이 증감에 따라서 얘가 뭐죠? 차익금이죠.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 차익금이 증감에 따라서 총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로서 설명이 된다. 자, 유의할 점은요. 지렛대 효과는 총 수익률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총이 틀렸습니다. 총 수익률 증가가 아니고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 자, 4번은 요구수익률은 뭐냐? 금융기관의 안정적 금리가 6%고 위험률이 4%이다. 그러면 먼저 뭘 떨려?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럼 아시죠? 요구수익률을 하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요거 묻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4번 지금 보게 되면 안정적 금리가 6%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6%입니다. 위험할증이 4%, 위험률이 4%고요. 자, 예상 인플레가 아니고 예상 디플레이션. 인플레 반대잖아요.
인플레면 더하는데요. 디플레는 반대이기 때문에 2%는 더한다 뺀다? 빼야지. 예. 인플레 반대잖아요. 따라서 디플레이션율은 바로 2%는 더하기 아니고 반대 용어이기 때문에 뭐 뺀다. 그러면 계산하면요. 얼마가 돼요? 10에서 2 빼니까 8%죠. 8%. 따라서 12%가 틀렸고 8%입니다. 8%. 옳은 질문 정답 5번입니다.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은 자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부서에 따라서 크기가 같아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번. 자,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임대차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옳은 것은 임대차 활동. 참고로 바로 지금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언뜻 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집 먼저 확인하고요. 지문 보겠습니다. 요약집은요. 요약집 208페이지 보시면 208페이지. 자, 요약집 208페이지 폈습니까?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니까 첫 줄, 괄호 7번. 관리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괄호 1번 내려서 임대차 활동이 있죠. 요건 묻잖아. 그러면 봅니다. 임대차 활동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임차인의 선정이 있죠. 임차인 선정 기준. 기업, 니은, 디귿번. 주거용은요, 자, 다른 입주자와 주민들과 얼마나 어울리는가는 유대성이 중요하다. 유대성 밑줄. 주거용은 유대관계를 중시합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매장용 부동산은 끝에 보니까 가능매상고 수익성 밑줄. 수익성, 가능매상고가 그 기준이 되고요. 디귿번 사무용과 공업용 부동산은 끝에 보니까 적합성 밑줄. 공장은요.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적합하잖아요. 사무실은 주로 예를 들면 자 법원 근처에 어떤 사무실이 있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가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용과 공업용 적합성을 따지고 3번 내려가죠. 임대차 계약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기업번 조임대차, 니은번 비율임대차, 디귿번 순임대차. 첫 번째 기업번 조임대차는요. 밑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밑줄. 주거용은 총임대로 조임대차 기준이고 니은번 비율임대차는요. 밑줄입니다. 매장용 부동산 밑줄. 땡땡부터 밑줄하세요.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합니다. 뭐죠? 총 수입이죠.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준대요. 디귿번 순임대차는요. 주로 공업용 부동산인데 아래 표가 있죠. 1차, 2차, 3차. 3차만 동그라미. 따라서 순임대차. 공업용은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고 일반적입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 바로 문제 7번. 이제 문제 봅니다. 7번. 옳은 것은. 자, 7번 문제 출처도요. 출진이 서신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조금 편집해서 옮겨왔거든요. 1번.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 결정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전세임대차 틀렸죠. 비율임대차. 전세가 아니고 비율임대차로 구분이 됩니다. 틀렸고. 2번요. 조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맞네요. 공업용 부동산은 1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죠. 틀렸죠. 1차가 아니고 3차. 3차가 일반적이죠. 틀렸고. 3번요.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순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한다. 문제가 함정이 있어요. 이때 순매상 아니고 총매상고. 총매상고의 일정 비율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으로는 주거용은 유대성 맞죠. 사무용과 매장용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은 매장용이지 사무용은 적합성이잖아요. 사무용 빼립니다. 그래서 사무용은 적합성이잖아요. 사무용 틀렸고. 세 번째 줄 공업용과 사무용이 적합성이 중시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질문요. 매장용 부동산의 관리에 있어서 임차자 혼합,
임차자 혼합. 임차자 혼합 밑줄 하시고요. 임차자 혼합은 개별 수익보다는 밑줄입니다. 전체 수익 극대화 밑줄. 전체 수익이 극대화대로 임차자 혼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백화점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완전히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상가는 전부 다 맛이 갔잖아요. 백화점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옛날에 백화점 하게 된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 옛날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1층에 뭐가 있어요? 해외 명품 매장, 뭐 여성용 화장품 액세서리 그죠? 2층 뭐 숙녀복 여성복이 되고, 뭐 5층 되니까 뭐 신사복, 뭐 캐주얼, 뭐 골프웨어,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층은 뭐 식당가 쭉 돼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바로 임차자 혼합입니다. 임차자 혼합입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 혼합은요, 어느 한 점포가 수익이 최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대표 백화점은요, 전체가 좋아했게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차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임차 혼합은요, 어느 개별 수익보다는 전체 수익이 극대화가 되도록 임차자 혼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마지막 문제 8번 봅니다.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의 8가지 원칙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자, 넬슨의 소매 점포 8개 원칙은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요. 다만 8개 중에서 지문 5개 보시면 1번 집중협인력, 2번 잠재적 발전성, 3번 고객의 중간 유인, 4번 용지 경제학, 5번 양립성. 일단 이 5개 중에서요, 양립성 5번, 양립성만 또 넬슨은 얘를 가장 강조하잖아요. 틀린 건 묻죠. 양립성은 인접한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더라. 병원과 약국 돌리시면 돼요.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강조하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요. 용지 경제학은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 생산성과 장래 성장을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는 용지를 채택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상가를 샀다, 상가. 만약 이렇게 상가를 샀다면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상가가 앞으로 계속 전부값이, 집값이나 전부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장래 성장성도 있어야지 전부가 좋단 말입니다. 자, 바로 1번 올라갑니다. 집중협인력. 집중협인력. 자, 집중협인력은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단어에다가 적어줄래요. 집중협인력 이꼴 이렇게 집재성 점포 적어주고요. 집재성 점포 아시죠? 대표적으로 가구점. 가구점은 서로 끼리끼리 전부 다 모여 있잖아. 얘가 바로 집중협인입니다. 집재성 점포. 그러면 이제 집중협인력은 자, 같은 점포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돼요. 서로 집중, 모여있는 것이 업종에 따라서 유익하다. 맞잖아요. 이종점포, 바로 틀렸지. 동종점포지. 예. 가구점이 끼리끼리 모여있듯이 여기서는 이종점포 아니고 동종점포나 보조점포 간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이종점포가 틀렸고 동종점포로 고쳐야 됩니다.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예습도 잘 오시면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